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 아니면 친구나 내가 이런 유방암을 앓고 있다. 또는 뭐 유방암인 것 같다. 뭐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좀 무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상식적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죠. 원장님 저 두 번째 콘텐츠죠 저희. 네. 원장님 어쨌든 새롭게 콘텐츠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갑상선 외과 전문의 김현수라고 하고요. 강동구 명일역에서 SNU 서울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콘텐츠를 진행하는 건데 아마 저희가 그 상단에 첫 번째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좀 집어넣었기 때문에 첫 번째 콘텐츠 보시고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편은 유방암 Q&A라고 해서 좀 상식적인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저도 궁금하고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할 건데 유방암 내 가족 중이나 내 어머니나 아니면 또는 내 지인이 좀 유방암이다. 그러면은 보통 보니까 추천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또 섭취하지 말아야 되는 음식도 있고. 네. 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께서도 항상 유방암에 좋은 식단은 뭐가 있냐, 그렇죠. 피해야 되는 음식은 뭐가 있냐 항상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조금 실망하셨죠? 네. 보통 뭐가 콩이 좋다, 아니면 두부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콩에 대해서도 네. 사실 유방암 하는 분들 카페가 있는데, 네네. 네, 그런 온라인상의 카페에서는 콩은 여성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아무래도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어떤 논문에 따르면 콩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재발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어서 네. 사실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술하고 네, 담배 안 술, 담배는 당연히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고열량, 고칼로리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적절한 균형이 갖춘 그런 식단을 유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주변에도 제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제 주변에도 유방암을 좀 이렇게 진단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암 투병을 한 거잖아요. 네, 치료를 맞습니다. 받는데 네. 향후 내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결혼한 친구들은 임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유방암이 여성분들한테서 주로 생기는 암이고 거기다가 가임기 연령의 여성분들한테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임신과 관계돼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를 호르몬 받았는지 치료. 네.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임신 가능성,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신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라면 항암 치료 직후나 아니면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임신은 가능하신 걸로 이렇게 네,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참 카더라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어디서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 불임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항암 치료 받기 전에 난소 기능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방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 중에서 네. 난소 기능을 조금 다운시키는, 떨어뜨리는 이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를 받든 호르몬 치료를 받든 다 불임이 되는 건 네. 난임이라고 해야 되죠? 난임이 되는 건 아니다. 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암은 가족력이 있다. 흔히들 이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유방암도 네. 가족력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암 환자분들은 이제 가족력에 따라서 위험도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한국 여성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 결과에 따르면 2배에서 3배 정도 유방암 가족력이 없는 군에 비해서 유방암이 걸릴 수 있는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족 중에 이제 있으면은 네. 어떻게 되나요? 항상
정기 검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유방 단순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제일 추천하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내원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면 집에서 자가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자가 검진 방법으로는 흔히 이제 거울을 보고 한쪽 팔을 올린 상태에서, 한쪽 팔 이렇게 올리고. 네, 한쪽 팔을 올린 상태에서 제가 하면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반대쪽 팔로 가슴 부분을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혹시라도 덩어리가 만져지진 않는지. 남자도 걸릴 수 있으니까. 네, 남자도 걸릴 수 첫 편에 있으니까요. 보면 남자도 걸린다고 네. 하셨으니까. 저도. 네.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본인의 가슴을 만지면서 덩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유두, 젖꼭지 같은 경우에도 사방으로 조금씩 눌러보면서 혹시라도 분비물이 나오는지는 않는지 그렇게 체크해 보시는 걸 분비물은 추천합니다. 약간 고름 같은 분비물인가요? 이제 유방 분비물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분비물은 네. 주로는 갈색으로 나오는, 갈색. 네, 약간 피랑 물이 조금 섞인 것 같은 갈색깔 분비물이 나올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큰일 났다 생각하고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내시면서 큰일 났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큰일 나는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제 유방 단순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 검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지 않고서 다른 이제 흰색이나 아니면 우유 또는 이제 물 같은 투명한 액체 같은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그럴 경우에도 다른 덩어리가 만져지는지를 꼼꼼히 잘 살펴보신 다음에 유방외과로 방문하셔서 유방 단순 촬영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꼭 시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렇게 콘텐츠를 마감을 할 건데 마지막으로 좀 혹시 빠뜨린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좀 조언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유방 초음파나 유방 단순 촬영 검사가 조금 부담된다고 생각하셔서 내원하지 못하고 네, 병을 너무 키워서 네.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내원하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제가 정보를 전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 이제 돌아오는 4월이죠. 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유방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 본인 부담금이 대략 3, 4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얼마 정도? 기존에는 이제 네. 유방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 유방암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많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병원들마다 아무래도 수가 차이가 조금 상이했던 실정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저렴하게 급여화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유방 검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4월부터 적용되는 급여화된 유방 초음파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끝인사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편 해봤으니까 알고 네. 계실 겁니다. 제가 하나 둘 하면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네.